착실하게 기존의 진주성에다가 외곽을 둘러서 토성으로 이렇게 외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성 바깥에 커다란 해자를 파가지고 연못을 만들었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성들은 해자를 파지 않거나 설사 파더라도 그게 물을 채워놓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이러한 진주성은 그러한 정석대로 성을 수축하고 참호를 팠기 때문에 일본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아주 유용한 그런 성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진주성을 왜군은 먼저 서쪽부터 공격하기 시작했다. 철벽이 있어 수비가 허술하리라 판단한 것이다. 다음 북쪽을 공격했다. 해자를 솔가지와 나무로 메우고 그 위에 임시 다리를 설치, 성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가 여의치 않자 왜군은 평지인 동쪽을 공격한다. 하지만 공격은 실패로 끝났다. 일본군의 작전에 있어서 그들은 전면 포위를 실시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공격을 한 것은 서북쪽, 동쪽 이렇게 차례로 번갈아 가면서 한쪽 측면만 공격을 함으로 말미암아 병력에 대한 집중 운영을 하지 못하고 공격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성 안에서는 무기를 적시적소에 사용했다. 준비된 무기, 그리고 요새로 구축된 진주성. 이 앞에서 왜군의 공격은 결국 허사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왜군들은 다각도로 진주성을 공격했지만 성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러나 10월 6일 전투 둘째 날 밤 1차전을 승리로 이끈 또 하나의 요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날 밤 비봉산에 타오른 횃불, 그것은 홍위 장군 곽재우가 보낸 200명의 의병이 도착했다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이를 필두로 최강, 정기룡, 최경회 부대 등 의병들이 속속 도착을 해서 이 진주성 외곽에 포진을 하게 됩니다. 이들 중에는 호남에서 온 의병들도 상당수가 있었는데 그만큼 이 진주성을 지켜내서 이 왜군들이 호남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게 중대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군들은 이 적들과 교전할 수 있을 만큼의 대규모의 부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병들은 후방에 머물면서 적의 소규모의 부대를 무찌르는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성 주변에 나타나 횃불을 켜고 호각을 불면서 대규모의 부대인 것처럼 시위를 해서 적의 사기를 꺾어놓았던 것입니다. 심리전을 펼쳤던 것이죠. 그러한 심리전은 왜군들과 성 안에 있는 김시민 부대 사이에서도 오갔습니다. 과연 어떤 심리전을 펼쳤던 것일까요?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손자병법을 비롯해 여러 가지 심리전을 가르친다. 사기가 높은 것 같은 그런 때에 해당하는 그런 적의 높은 사기는 상대하지 말고 오히려 이곳에서 1차전 당시의 심리전을 알아보기로 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공격하라. 왜군의 심리전은 전투 둘째 날 진격해 오면서부터 펼쳐졌다. 그들은 여러 가면을 쓰고 색색의 깃발과 금빛 부채까지 흔들어댔다. 전투부대라기보다는 요란한 행렬을 방불케 하는 것이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떤 효과를 노렸던 것일까? 이것은 그 전통시대에는 투구의 모양 자체가 대단히 귀면을 한다든가 또는 투구 위에 뿔을 갖다 단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적에게 위압감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세에서부터 적을 눌려가지고 적의 병사들이 위축감을 갖게 함으로써 아측의 공격을 수월하게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고, 전투가 한창인 10월 7일 밤 왜군은 포로가 된 아이들을 이용하기도 했다. 팔도 사투리로 이렇게 외치도록 했던 것이다. 세상 같은 진주성 지키면 뭐하겠노. 한성이 넘어갔고 팔도가 무너졌대. 세상 같은 진주성을 지키면 뭐하겠노. 헐렁 한번 칼거래. 오늘 밤 계산하니까. 이렇게 한 건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의 전투 의욕을 꺾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여기엔 계산압이란 말이 등장한다. 오늘 밤 계산하니까 우리면 먹었든 장수는 죽는데 그대 가리는 작대기 위에 달아볼게라. 그 계산합의가 여러 역서들에 의하면은 사실은 주장의 이름을 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계산합의라고 하는 것은 우선 그 선봉대가 와가지고 앞으로 주력군이 오게 되면은 그 성이 그대로 남아남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한 그런 심리전쟁의 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군의 이런 심리전에 김시민은 동요하지 말도록 지시했고 성내에선 한마음으로 이를 따랐다. 그런가 하면 적을 상대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기도 했다. 활을 쏘는 듯한 허수아비를 성 위에 배치, 적의 눈을 교란시켰다. 김시민은 무장으로서 심리전에 능통했다. 대표적인 또 하나의 전술은 전투 3일째 있었다. 그날 밤 악공을 시켜 문루 위에서 피리를 불게 한 것이다. 우선 그 성 내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심적 안정감을 적군에게 보임으로써 적이 공격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보이게 한 것이 첫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그 유명한 그 유방과 항우 간의 해야 전투라고 하는 고대 전투가 있죠. 그 해야 전투에서는 마지막 그 항우군이 쫓길 때 한나라에서 초나라의 그 노래를 연주함으로써 역시 그 이제 초나라가 백성들이 모두 한군에 투항해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초가를 불러서 소위 사면초가라는 그런 용어가 생겼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 효과를 기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술에 능했던 김시민, 그를 따라서 침착하게 임했던 성내 사람들. 이것이 1차 진주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 김시민의 전술 중엔 이런 것도